어린이집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예산심의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양 기관의 조율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세종 대전 간 광역철도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각 시도 간 셈법이 달라 공조와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올해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승객들의 불만을 샀던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건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첫눈이 내린 청주는 오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겨울 충북은 예년보다 크게 춥지 않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갈등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예산 삭감 파장은 결국 도의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두 사안은 결국 한 묶음이고 그래서 우선은 도교육청의 유치원생 교육회복 지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딜레마에 빠진 도의회가 예산심의 보이콧까지 언급하며 양 기관의 조율을 촉구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 9천여만 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시간 넘는 비공개 간담회를 거친 의원들은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지원금 분담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일부에 관해서 다른 예산으로 조정을 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위법이라고 보십니까? 무상급식 예산 중 지자체 예산 20억 원을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으로 쓰고 도교육청이 이만큼을 더 부담해달라는 충북도의 제안에 대해 재고의 여지를 확인한 건데 교육청은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은 별개의 사안이고 그것과 연계된 우회 지원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충청북도와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과 무상급식은 별개라는 도교육청. 공을 넘겨받은 도의회는 유치원 지원금 통과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예산에 손을 댈 만큼 어린이집 지원 여력이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에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심의 보이콧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불평등 야기에 대한 문제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압박용 드라이브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예산안 심의를 거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의회 앞에서는 일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충청북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 편성했지만 일선 시군은 2018년 합의대로 식품비 75.7%를 정상 편성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일방통행과 충청북도의 무리수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가운데 더 늦기 전에 수습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40년까지 완성할 행정중심 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마련했습니다. 충청권 대부분 지역을 아우르는 계획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윤곽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기존에 충청권 7개 시군을 아우르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올해 초 22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충북은 충주와 제천, 단양을 뺀 나머지 지역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국토연구원은 확대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의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국가 균형발전 선도, 국제경쟁력 확보, 시도 간 상생 협력 등 3가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행복도시권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신광역 생활경제권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의 혁신을 창출을 하고 지역 경제의 내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할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가속화하는 동서남북을 잇는 교통망과 광역 철도망 건설이 강조됐습니다. 청주공항은 행복도시 관문공항으로 육성되는 등 충청권 전역에 입체적인 교통망이 건설됩니다. 통합적 광역교통관리 체계를 구축을 위해서 광역교통공사의 설립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4차 산업, 반도체, R&D 등
지역별 산업의 강점을 살리고 체육, 문화, 폐기물 시설 등 인프라를 공유해 중복 투자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계획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보완할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계획 안에 충청권 일부 시군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제외가 되니까 뭐 거기에 있는 진천 없는 혁신 도시를 비롯해서 광역 도시에 따른 도시적인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혐오 시설을 포함한 공동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폐기물 계획 같은 경우에 광역 연계 체계들을 적극적으로 담는 관리 운영 체계들에 대한 합의들이 광역 도시 계획에 일정 부분 포함돼야. 행복청과 충청권은 행복도시 광역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한 뒤 조만간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청 메가시티를 하나로 묶는 충북, 세종, 대전 간 광역철도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선 착공과 동시 완공을 놓고 각 시도의 셈법이 달라 합의와 공조가 절실해 보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대전 반석역부터 조치원, 청주공항까지 광역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메가시티 내 거점 간 이동거리 단축이 목표입니다. 문제는 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9년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전 세종 간 우선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BC가 0.95로 아주 높고 교통량이 급증하는 데다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점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대전에서 세종 청사 구간은 우리 시에서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타에 착수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예타 대상 사업에 신청은 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대전 청주공항 간 전 구간에 동시 완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칫 후순위로 밀릴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청주 도심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 철도망 계획이랑 지금 선도 사업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구간을 분리해서 가면은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충청권 광역 철도망에 대한 각 시도의 셈법은 제각각이지만 메가시티 건설에 대한 대명제를 놓고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올해 들어 불친절이나 무정차와 같은 시내버스 교통법규 위반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청주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착하는 청신호일까요?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기사들을 상대로 한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노선별 주행 시간을 평균 10%가량 늘리고 기사들에게 휴게 시간도 더 부여했습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된 뒤 기사들의 책임감과 안전의식도 높아졌습니다. 승무원들 스스로도 임금의 안정이 시민 편의를 증진, 또 친절 서비스 향상 이런 거에 더 고민하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 올해 들어 청주 시내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 불친절과 무정차, 승차 거부 등으로 신고된 시내버스는 45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004건보다 절반이나 감소했고 특히 불친절 신고는 166건에서 28건으로 83%나 낮아져 승객들의 불만을 샀던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혼잡도가 낮아졌고 도심 속 5030 속도 제한 정책도 수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전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127개 노선이 전면 재개편되고 첫 시내버스 정기권도 도입됩니다. 전국 기초단체 처음으로 도입된 청주형 준공영제가 무사히 안착할지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옷깃을 잔뜩 여미게 만드는 추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청주는 어제 첫눈에 이어 오늘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는데요.
올겨울 충북은 큰 추위 없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청주 성안길을 찾은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양손은 절로 주머니로 향하고 포장마차 어묵 국물로 몸을 녹이기도 합니다. 두꺼운 외투는 기본, 목도리나 털모자로 추위를 막아봅니다. 지난주에는 외투를 안 입어도 안 추운 날씨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외투를 입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교복까지만 입고 다녀도 별로 안 추웠는데 요새는 패딩을 입고 다녀야 돼서 그래서 좀 실감이 나요. 이번 주 들어 도내 전역의 수온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지난주보다 5도가량 낮아지며 영하를 나타냈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3일 빨리 첫눈이 내린 청주는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0.9도를 나타냈습니다. 청주 지역은 가을철 이후 최초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겨울 충북은 예년보다 크게 춥지 않겠고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후 예측 모델과 북극 진동, 라니냐 등 기후 감시 요소를 종합했을 때 12월과 1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2월은 평년 수준으로. 내일 아침까지 충북 전역에는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제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오늘 하루에만 내토중과 동명초 등에서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도 6명의 학생이 확진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제천 지역 어린이집과 초중생 확진자 수는 45명에 이르며 가족 등 성인 18명이 연쇄 감염되는 등 전면 등교 이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북의 신규 확진자는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일 음성군 금왕읍 육계 농장에서 발견된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성군에서만 4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입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 9일 고병원성 AI 첫 발생 농가 방역대 3km 내 보호지역에 있으며 출하를 위한 정밀 검사 중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충북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9배가량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의 2021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종부세액은 707억 원으로 지난해 80억 원 대비 8.8배 증가했습니다. 고지 인원은 지난해 5천 명에서 올해는 9천 명 선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충북의 납부세액은 전국의 1.2%를 차지합니다. 충북예총을 비롯한 5개 문화예술단체는 오늘 충북문화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대학교의 예술대학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역 사립대가 예술대학을 폐지 또는 축소한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선 거점 국립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광역지자체 중 국공립대학에 예술대학이 없는 곳은 충북이 유일합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 초등 스포츠 강사 60여 명이 오늘 도교육청에서 파업 집회를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스포츠 강사가 상시 지속적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14년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고 기본급도 충북이 가장 낮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요소수 제조업체 그리고 운수업계가 오늘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충청북도와 운수업계는 도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요소수를 우선 구매에 사용하고 도내 제조업체들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도내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상생협약식에는 도내 요소수 제조업체 4곳과 화물 운송업계가 참여했습니다. 충북 낙농농협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치즈 410쌍자와 요거트 4,000개를 충청북도에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제품은 지역 낙농농가에서 생산한 우유로 만든 치즈와 요거트로 2,600만 원 상당입니다. 치즈와 요거트는 적십자사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한 5대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조병옥 군수는 신에너지, 자동차 물류, 뷰티헬스, 지능형 부품, 기후환경 농업 등 5대 분야에 총 사업비 5조 7,545억 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선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민선 7기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의 추진 성과로는 투자 유치 4조 394억 원과 6,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청주에서 발생한 계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계부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에서 강간치사로 변경했습니다. 청주지검은 피해 여학생 중 1명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해당 여학생이 성폭력과 관련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돼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재판에서 A씨 측은 성폭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민방위 교육훈련과 지방세 환급 안내문 등을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받는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청주와 충주시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까지 제천과 영동, 증평, 진천, 괴산군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충청북도는 행정 비용은 줄이고 도민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